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성군, 이런 이미지일 텐데요. 근데 말이죠, 그 엄청난 업적들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혹독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세종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한 나라의 미래 시스템을 설계했던 혁신가, 바로 인간 세종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눈앞이 점점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평생을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종을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새로 코딩한 마치 한 명의 천재, CEO처럼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코딩을 위해 그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건데요. 우선 그가 왕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왕좌의 대가부터 시작해서 그 힘으로 어떻게 조선을 리디자인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그 천재의 육체적 고통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고통으로써 내려간 역사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왕좌의 대가입니다. 세종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혁신가가 되기 전에요,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주 무섭고 잔혹한 정치판에서 말이죠.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그의 장인, 그러니까 왕비의 아버지인 시몬이 영의정,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너무 커지자 아버지였던 상왕 태종의 칼날이 번뜩인 거죠. 시몬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주변 사람들을 역모로 엮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시몬마저 돌아오는 길에 역적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게 되죠. 이게 다 뭐였겠어요? 바로 아들 세종의 왕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려는 아버지 태종의 정말 무섭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장인의 사형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 실록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세종이 아버지 태종이랑 밤늦도록 신하들과 연회를 즐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내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다음 날 아버지와 웃으면서 잔치를 벌여야 했다는 거. 이게 바로 왕의 자리, 세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슬픔을 단 한 조각도 내비칠 수 없었던 거죠. 이 침묵의 대가, 세종에겐 평생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희생 덕분에 세종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혁신을 위해서 가족의 파멸을 눈감아야 했던 것, 이게 바로 세종이 치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힘든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절대적인 힘으로 세종은 드디어 자기가 꿈꾸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리디자인 프로젝트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칠정산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선의 시간을 되찾아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 달력을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근데 세종이 아니, 우리 시간은 우리가 정한다 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우리만의 달력을 만든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때 계산한 1년의 길이가 365.24251. 현대 과학이 측정한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와, 이건 그냥 달력이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라는 기술적, 문화적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치국이입니다. 농사가 전부였던 조선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세종은 이걸 그냥 하늘에 맡기지 않았어요.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재는 표준 기구를 만들어서 전국에 쫙 보급합니다. 무려 350여 곳에요. 이게 유럽보다 200년이나 빨랐다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감으로 짓던 농사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으로 바꿔버린 진짜 엄청난 혁신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종의 이 조선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바로 훈민정음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백성을 위한 최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라고요.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든 우리만의 글자. 명료 똑똑한 사람들만 독점하던 지식을 모두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세종의 가장 위대한 꿈이자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신하들과 학자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를 해요. 심지어 지편전학자 최만리는 전하, 스스로 오랑캐가 되시렵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들만 쓰던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 왜 이런 쉬운 글자를 만드냐는 거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건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한텐 자기들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눈부시게 그려 나가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세종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천재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고기 마니아였고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요즘 힘을 얻고 있어요. 바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인데요. 이게 뭐냐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눈입니다. 당뇨 때문에 시력을 잃는 건 보통 통증이 없는데 기록을 보면 세종은 눈알이 빠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또 허리가 굳어서 잘 굽히지도 못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딱 강직성 척추염 증상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실록을 찾아보면요. 세종이 아프다고 한 기록이 무려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50번이요? 젊었을 땐 무릎, 좀 지나선 허리, 나중엔 눈이랑 등까지. 정말이지 평생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몸은 최악의 상태로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장 빛나는 정신과 가장 고통받는 육체. 이 엄청난 불균형을 견뎌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천재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고통으로 쓴 역사. 그럼 그 부서져가는 몸을 이끌고 세종은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역사적인 업적으로 바꿔냈을까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세종은 멈추질 않아요. 북쪽으로는 4군 육진에 개척해서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라인에 확보하고요. 남쪽으로는 골칫거리였던 왜구의 본거지 쓰시마성까지 토벌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때 세종이 만든 국경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경선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의 진짜 위대함은 한글이나 치국이 같은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의 진짜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그 의지. 바로 그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지독한 정치적 배신과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과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세종이 왜 위대한가에 대한 진짜 답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